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훈쌤입니다. 다시 돌아온 기아 수업이네요.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휴업일 기간 동안 EBS 온라인 클래스 이용해서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강의 오픈 안 하고 순차적으로 강의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몰아서 듣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뭐 월수금 아니면 화목금 이런 식으로 주에 3일 정도를 이용을 해서 건너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저의 바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단원까지는 뭘 배웠었죠? 네, 그렇죠. 다양한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로 그렇죠. 포물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두 번째는 네, 맞아요. 타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쌍곡선까지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문제풀이를 총 마쳤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쌍곡선 문제풀이를 끝나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시간부터는 좀 중요한 것들을 배워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저희가? 네. 약속들을 정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2차 곡선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무엇이냐? 자, 다양한 2차 곡선들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단원,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는 3개예요. 네. 다음 시간에도 사실 그 3개를 확인하는 거겠죠? 네, 첫 번째, 뭐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위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그렇죠. 접하는 관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접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관계 중에 접한다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포물선과 직선이 접할 조건을 말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열심히 위치 관계를 얘기했으면 이 친구를 뭘 이용을 해서 조건이라고 붙어있지만 사실상 문자를 이용을 해서 말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조건을 말해줄 수 있다. 이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상황에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친구입니다. 네, 다양한 상황이라 하면요. 제가 세 가지의 상황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세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포물선 열심히 배웠었죠? 포물선 어떻게 생긴 거죠? 네. 식으로 대답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모양으로 대답해주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옛날에 배웠던 무슨 함수? 네, 그렇죠. 2차 함수 모양이라고 대변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렇죠. y제곱 이퀄 4px.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 시간인가요? 좀 배운 y제곱 이퀄 4px 꼴의 모양이에요. 라고 대답해주는 친구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 포물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지만 요렇게 생긴 곡선 혹은 우리가 요렇게 생긴 두 가지 표준형을 보죠. 두 가지 표준형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y제곱 이퀄 4px 꼴로 해야 되겠죠? 이건 좀 당연하죠. 왜 그렇겠어요? 네, 배웠으니까. 자, 요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곡선에 대해서, 포물선에 대해서 직선을 하나 더 그려주면 위치 관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2차 함수 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아니라, 그건 천천히,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만나는 상황이 있으니 만나지
않는 상황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살짝 드렸지만, 네, 뭐죠? 그렇죠. 만나는 상황은 사실 몇 가지로 나뉘어요? 네, 맞아요.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또 뭐 있겠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뭐라고 거의 불러주냐면 네. 자, 지금 이퀄이라고 안 쓰고요. 비슷해요라고 썼어요. 접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총 두 종류의 상황이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세 가지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그리면 만난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총 세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요게 위치관계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는다.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상황을 이제 뭘로 얘기를 해줄 거냐? 제가 아까 두 가지 목표성을 가진다고 했죠. 위치관계를 말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접할 조건을 말하고 혹은 요 조건들을 관계를 조건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냐면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포물선을 하나 준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게 접하게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만나는 관계를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말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확한 표현을 뭐를 빌어서 할 거냐면은 얘를 어디 위에 올려놨으니 네,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놨으니 그 좌표 평면 위에서 뭘로 해석을 했으니 그렇죠. 도형의 방정식 즉 문자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했으니 우리가 그 문자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일단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물론 띄워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조건화 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지우고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만나지 않는 케이스.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만나는 케이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냐?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친구는 네, 두 점에서 만난다. 사실 서로 다르니 생략돼 있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이런 식이 있겠네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뭘 이용을 해서 문자를 이용을 해서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자, 어디서 똑같이 했겠느냐? 그렇죠. 예전에 배웠던 2차 함수 내용에서 똑같이 했었습니다. 자,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식이 두 개. 왜? 여기 도형의 방정식을 해석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 친구가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결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자, 요거 써야죠. 자, 요거 뭐예요? 뭐 쓸 거예요? 그렇죠. y equal mx 플러스 n이라는 식. 저기서 나와 있는 저 식 쓸 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equal 4
px라는 우리 포물선의 방정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는 말은 결국엔 뭐예요? 대입해서 무슨 값 구해주세요? x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자, mx 플러스 n의 제곱은 4px라는 무슨 방정식?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와 동일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만나지 않는다라는 친구는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해도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에 해가 있냐 없냐는 뭘로 해석이 돼요? 네, 그렇죠. 예전에 기억 잘 하고 있지만 판별식이라는 친구로 해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기하적으로 나타내져 있는 요 해석을 문자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 그 친구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자, 일단 1번이라는 친구 만나지 않는다 라면 뭐예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그렇죠. 작다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친구는 뭐겠어요? 네, 그렇죠.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뭐겠어요? 남은 거. 두 점에서 만난다 친구는 뭐겠어요?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관계 조건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면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친구는 사실 접한다와는 완전히 똑같은 친구는 아니에요. 비슷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사실 무언가 말을 하나만 붙여주게 되면 필요충분 조건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제가 밑에다가 정리를 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친구 사실 다양한 숫자들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상황을 봤을 때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이 되려면 m이 뭐면 안 돼요? 그렇죠. 0이면 안 되죠. 일단 0이 안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해가 있냐 없냐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없는 상황일 때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사실 따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 equal 0일 때 요건 사실 굉장히 쉬운 거죠. y equal n 모양이잖아요. m equal 0일 때 연두색으로 했으니까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는 사실 이런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가 2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어두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빼어둔 상태에서는 사실 요 세 개의 조건이 다 무엇이다? 필요충분 조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이해되셨죠? 정리되셨나요? 제가 말이 좀 빨랐을 것 같아요. 네, 말이 좀 빨랐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y제곱 이퀄 마이너스 4x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 지금 연립 방정식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이죠. 이 친구가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무슨 방정식을 봐야 돼요? 대입한 방정식을 봐야 되겠죠. 네, x 플러스 k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4x라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요?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그렇죠. 0개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뭐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얘부터 고쳐줘야 되겠죠. 어떻게 고칠까? 네, 제곱 풀어주고 이항하면
x제곱 2k 플러스 2. 자, 여기 4가 넘어가면서 2 묶이고 플러스 k제곱 이퀄 0이라는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인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없다라는 친구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자, 실근의 개수가 0개이려면 얘의 판별식 d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 묶여 있으니까 뭐 해줄 수 있어요? 4분의 d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자,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요식 풀어주면 뭐 됩니까? 그렇죠.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로 여러분들이 잘 고쳐서 풀어줄 수 있으니, 자, k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천천히 필요 충분 조건인 식들을 순차적으로 구해 나가면 k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k 값이 1보다 작은 숫자이다라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구할 수 있다는 과정입니다. 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과의 위치 관계 세 가지 해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네, 조건을 이용을 해서, 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1, 2, 3번의 상황이었는데, 자, 이거 번호 없어졌으니까 1, 2, 네, 3번의 상황이었었는데, 자, 여기 세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무슨 상황이겠어요? 바로 2번 상황이 되는 거예요. 2번 상황. 왜 2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일단 쉽고 어려운 거를 따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무슨 식이에요? 등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네, 힌트 다 줬잖아요. 그렇죠? 부등식이죠. 등식이 풀기 쉬워요? 부등식이 풀기 쉬워요? 그렇죠? 등식이 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기 쉬운 이 친구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를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림으로 봤을 때도 얘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으면 혹은 위로 있으면 1번인 상황이고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혹은 아래에 있으면 3번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2나 미적분 단원에서, 미적분 과목에서 마찬가지로 접선을 구하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친구들을 사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부터 뭘 배워볼 거냐? 자, 세 번째 목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그 다양한 상황을 선생님이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풀어준다고 했느냐? 그렇죠.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상황 여러분들과 일단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자, 케이스 1 뭐겠어요? 자, mx 플러스 n. 자, 요 m이라는 친구, 기울기라는 친구가 주어진 경우가 케이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2 뭐겠어요? 자, 이렇게 얘는 요 친구가 하나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점을 주긴 줬는데 점을 어떤 점을 줬냐? 요 곡선 위에 있는 요 한 점을 줬을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차함수가 아니라 물론 이차함수에서도 했지만, 자, 전통적으로 무슨 상황이랑 지금 똑같냐? 그렇죠. 수투나 미적분해서 했던 과정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 당연히 뭐 보겠어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여러 개면 여러 개,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뭐 이렇게 구하는 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질 수 있고, 우리가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일종의 공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나요? 자,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할까요? 자, 쭉 펴시고요. 쭉 펴시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지금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주어진 거냐? m이라는 값이 주어진 상황이죠. 당연히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포물선 친구도 주어진 상태에서 아마 시작을 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뭘 구해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그렇죠, 지금까지 표시를 안 해준 미지수인 요 n이라는 친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뭘 이용을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요 m이라는 숫자나 p, x, y를 이용을 해서 구해달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친구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 뭐예요? 접선이잖아요. 자, 만나는 점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장 심플하게 뭐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지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 혀가 꼬이네요.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여기에 대입하고 그 연립 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그렇죠, 하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판별식 D가 몇이다? 0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넣어주고 이제 보면, 자, 이제 여기에 채울 거 나오지만 이게 일종의 증명 과정이 되겠죠. 자, mx 플러스 n의 제곱 이퀄 4px. 자, 완전 제곱식 해주시면 m제곱 x제곱 2mnx 더하기 n제곱 이퀄 4px. 자, 요거 이항을 해주면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되니까 이항을 해주면 2라는 친구로 묶이면서 mn-2px 플러스 n제곱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 판별식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별식 어떻게 생겼어요? 자, 2 묶어져 있으니까 그냥 D가 아니라 4분의 D로, 그렇죠, 4분의 D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mn-2p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이라는 친구는, 자, 요거 암산으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렇죠, 뭐예요? 마이너스 4mnp 플러스 4p 제곱이라는 친구가 되고, 이 친구가 몇이 되어야? 그렇죠, 0이 되어야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요 선이 무슨 선이다? 접선이다. 왜? 판별식 T가 0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이 해가 몇 개라는 거고 하나라는 거고, 그게 도형에선 뭘 말하는 거고 만나는 점이 하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당연히 m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면 안 돼요? 네,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는 뭐였으니까? n이었으니까 n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주면 뭐가 되느냐? n분의 p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쪽 이항해서 n 떼고 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m은 뭐가 됨을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느냐? 0이 되지 않음을 보장을 하고 있겠죠. 왜? 분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와 요 P값, 포물선의 P값을 이용을 해서 n분의 P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땐 열심히 이 완전 제곱식 열심히 푸시는 게 아니라 뭘 외우시면 이걸 잘 익히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요. 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요. y제곱 이퀄 4px 타입도 할 수 있지만 무슨 타입도 할 수 있겠어요? 자,
무슨 타입? x제곱 이퀄 4p y 타입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y 이퀄 mx 플러스 n이랑 네, 연립해가지고 n 찾아주시면 어떤 친구,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접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mx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이렇게 생긴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예. 가렸나요? 자, y 이퀄 mx 마이너스 m제곱 p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외워두셔도 좋고 안 외워두셔도 좋아요. 하지만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네, 연습 문제 가지고 연습해봐야 되겠죠. 자, 기억하시죠? mx 플러스 m분의 p예요. 자, y 이퀄 mx 마이너스 m제곱 p예요. 요것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뭐겠어요? 네, 접선이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하겠죠. 자, 1번 문제 2번에 1번이에요.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y제곱 이퀄 12x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말하고 있네요. 자, p 몇이에요? y제곱 이퀄 12x니까 y제곱 이퀄 12x니까 p 4겠네요. 4가 아니죠. 3이죠. 큰일 날 뻔했네. 자, 4px y제곱 이퀄 4px니까 p가 3이 될 거고요. 기울기 m 이퀄 2가 되는 y제곱 이퀄 4px 타입에 대한 접선. 접하고 직선이니까 접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y 이퀄 mx 플러스 m분의 p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y제곱 이퀄 마이너스 4x y제곱 이퀄 마이너스 4x에 접하고 얘에 평행한 직선이래요. 그럼 얘와 뭐가 같은? 그렇죠. 기울기가 같은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얘를 y 이퀄로 바꿔줘야 되겠죠? 2y를 이항시키고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오니까 기울기는 몇? 네, 2분의 1인 친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p는 몇이고? 마이너스 4x니까 p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다 구했죠? 자, y 이퀄 m x 플러스 m분의 p m분의 p 하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익히신 것 같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거 과정까지를 보시면 약간 노가다스럽잖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식이니까 이거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라는 거냐. 한 점 x1, y1이 주어졌으니 당연히 미지수 xy는 사용을 해야 되고 아까 m이랑 p로 나타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x1과 y1으로 나타내 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울기 값을 모르지만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놓을 수 있고 이 친구가 사실 이 친구의 뭐가 되는 거고 네, 접선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느냐. 그렇죠. 안 주어진 m을 판단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초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겠죠. 자, m이 일단 뭔지 몰라요. m이 뭔지 모릅니다. 자, m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주려고 해요. 힌트. 자, 어떤 힌트 줄 거냐. 여러분들 요 친구 구하는 과정 얘기하려면 요 친구 정리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 이 과정 경험하시려면 기억해야 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복습 뭘 할 거냐면요, 요거예요. 자, 미적분 시간 배웠죠? 우리 모두 미적분을 이수했잖아요.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왜 음함수 미분법을 알아야 되느냐? 자, 포물선이라는 친구는 자, 함수식 y제곱 이퀄 4ps, 물론 x제곱 이퀄 4py도 있지만 이 친구의 식을 보면 이 친구는 무슨 함수로 나타낼 수 없는 꼴? 그렇죠. 양함수로 나타낼 수 없는 꼴이에요. 양함수 뭐였죠? y 이퀄 fx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친구를 양함수라 했고, 그렇지 않은 친구를 우리가 그렇죠, 음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곡선이 무슨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음함수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음함수에 해당되는 곡선은 우리가 접선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었다라는 거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y라는 친구를 뭐에 관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y라는 친구를 x에 관한 식, 즉 fx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양변을 뭐 한다? x에 관해 미분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대입한다.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해당되는 점에서의 뭘 구할 수 있다? 해당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음함수로 주어진 곡선의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뭐냐? 얘의 음함수꼴로 나타내진 요 곡선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y를 fx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이 친구 어떤 식이 되게요? 그렇죠, 2 곱하기 y 곱하기 dy dx는 해서 좌변은 이 친구가 되겠죠. 자, 우변은 x로 미분해줬으니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4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필요충분 조건인 친구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dy dx 미분 계수값을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y분의 2p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곡선 위에 점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뭐 해주면, 요 식에 뭐 해주면, 대입해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것 때문에 우리 음함수 미분법 맨날 식만 나오고 열심히 미분 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 열심히 배웠던 겁니다. 기하 단원에서 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나타내주면 y1분의 2p라는 친구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과정, 요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자, 나타내져 있는 p, x1, y1 이라는 친구로 뭘 찾아주는 거?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주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러면은 m이라는 친구 짜증나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해주면 어딨어?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식이 나오겠죠. 근데 분모가 있는 경우가 좋아요? 없는 경우가 좋아요? 없는 경우가 좋으니까 대입을 해주고 양변에 뭘 넣어주면 곱해주면 y1이라는 친구를 곱해주면 우리가 분모가 없는 형태로 나타내 주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단 여기에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건 y1이 뭐일 때? 0일 때는 우리가 접선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쉽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해서까지 나타내보면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2p x 마이너스 x1이 된다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초록색으로 정리를 해놨지만 초록색이라는 친구는 좀 잘 안 보이는 친구잖아요. 얘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친구 없애줄 거예요. 왜요? 뭐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여기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요 친구에 대한 아는 식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뭐 있죠? 네, 요 친구가 뭐 위의 점?
포물선 위에 점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디에 대입하면 이 식에 대입하면 뭐가 성립한다? 네, 등식이 성립한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y1의 제곱은 4px1 이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y1, y는 2p x-x1 플러스 4p x1이 되고요. 이 p가 묶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된다? y1, y는 2p x 플러스 x1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실상 원래는 무슨 과정을 해야 되지만 음함수 미분법을 거쳐서 이 과정을 쭈루루루루루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만 뭐만 알고 있으면 요 공식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y제곱 이퀄 4px에서 요 타입이니까 x제곱 이퀄 4py에서는 어떤 타입이겠어요? 여기 아래다 써볼까요? x제곱 이퀄 4py 똑같이 x1, y1을 지난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x1, y1 자리만 바뀐 거니까 똑같이 생겼겠죠? x1, x 이퀄 2p y 플러스 y1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살짝 꿀팁을 드리자면 요거는 뭐 증명은 하진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팁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2차식 많이 주어진 2차식으로 주어진 무언가 곡선에 대해서 얘를 가지고 위의 점을 하나 준 다음에 뭘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을 각각 바꿔주면 돼요. 단 뭐가? 얘가 위의 점이겠죠. 이 친구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얘로 바꿔줘야 되고 얘는 얘로 바꿔줘야 되고 얘는 이걸로 바꿔줘야 되고 얘는 얘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접선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 달달달달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이거는 그 친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극선, 폴라라인이라고 구하는 친구 구할 때 이용을 하는 건데 접선 구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 증명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별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시기만 하신다면, 잘 익혀두시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살짝 놔볼게요. 다 적으셨죠?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 위에서의 접선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하면 되겠죠. 지금 4p니까 지금 4 곱하기 1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4. y 값이 마이너스 4니까 y 이퀄 자, x가 뭘로? 다음 2 지금 4px였는데 2px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2p 2 곱하기 1 x 플러스 4 여기 4니까 요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요거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생긴 식이 나와요? 그렇죠.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자, 요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2y네요. x제곱 이퀄 4p y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 친구 위의 점 주어졌어요. 위의 점이라고 힌트까지 줬네요. 사실 위의 점이라고 말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
x, x1x 이퀄 2p y 플러스 y1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그렇죠. 6으로 나눠주면 x 이퀄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식 정리해주면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잠깐 여기 걸레가 너무 물이 안 젖어가지고요. 물 좀 가지고 올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늘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었잖아요. 자, 맞나요? 요거까지 보고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끝내면 되겠네. 자. 항상 이렇게 지울 때 쉬셔야 돼요. 왜? 평소 같았으면 못 쉬었겠죠. 하지만 치우고 마무리하고 하니까 쉴 수 있어요. 자,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3.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접점. 기울기부터 해볼까요? 기울기. 모르지만 뭐하고? 놓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 할 수 있겠어요? 자, 기울기 놓을 수 있으니까 촉점도 놓을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놓고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보면 되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뭐로 얘기를 해줄 거냐? 네, 예시 문제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가 마치 귀류법에서 결론이 부정되었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했던 것처럼 네, 기울기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y제곱 이퀄 마이너스 8x니까 4px로 나타내면 지금 p가 마이너스 2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뭐로 나타낼 수 있느냐? y 이퀄 부러졌네. y 이퀄 mx 더하기 mx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뭘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4,2를 지난다고 했으니 여기에 뭘 대입하면 4,2를 대입하면 등식이 어때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좌우 바꿔 쓸게요. 4n-n분의 2는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양변에 뭐를 곱하면 그렇죠. m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 안에서 양변에 m을 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2m 자, m 곱해서 이항한 거예요.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되고 2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돼서 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몇 차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네,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자, 얘 지금 잘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2m m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퀄 제로 할 수 있으니까 m이라는 친구가 뭘로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나오고 하나 다른 친구는 뭐가 나오고 네, m이 1로 나와서 이 친구를 대입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구하는 이 알고리즘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접점이 아니라 기울기라는 친구를 놨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뭘 놨을 때
A, B라는 지점이 접점이라고 이제 해보자 라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일단 뭘 끄집어낼 수 있느냐. 방금 배웠으니 써먹을 수 있겠죠. 접점을 놨으니 뭘 바로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 BY, Y1Y는 2P 마이너스 4, 2P. 자, 이게 지금 4P니까 2P로 하면은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아니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자, 이 친구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낼 수 있느냐? 자, 뭘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여기서 써먹었듯이 자, 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 4,2 대입했었잖아요. 여기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4,2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4,2 대입하면은 2b는 마이너스 4 A 플러스 4가 되고 b는 자, 뭐가 돼요? 정리 여기 했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끄집어낸 거예요? B와 A의 관계식을 하나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못 구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안 쓴 거 하나 있죠. 자, 접점이에요. 접점은 뭐예요? 곡선 위의 점이에요. 얘도 지나고 뭐도 지나야 돼요? 얘도 지나야 돼요. 근데 얘가 얘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니까 이 친구를 어디에? 여기에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하나 더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게 b제곱 이퀄 마이너스 8a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뭐 해주면? 그렇죠. 연립해주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주면? 풀어주면 a 값이 각각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뭐가 나오냐? 멈춰서 살짝 구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자, 멈췄죠? 자, 확인할게요.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a 친구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이 나와서 b는 뭐가 나오고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가요? 네,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여기서 b는 8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친구로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뭐가 똑같이 나온다? 얘랑 똑같은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뭐였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스투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기울기나 접점을 구해가는 방식으로 구했었던 것처럼 이 친구 역시나 기울기나 접점에 친구를 놓고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거의 딱 50분에 근접하게 수업을 했어요. 1.2배속으로 들으면 한 40여 분, 40분 조금 넘었겠나요? 40분 조금 넘었겠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접선의 성질, 제가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문제에서 그렇게 어려운 건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은 거지만 거의 다루진 않을 거지만 안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나오긴 할 건데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뽑아내진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무슨 상황?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성질만 배우고 어떤 데 이용되는지까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요. 다음 시간엔 그 설명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포물선과 직선이죠. 포물선과 직선 단원 기본적인 개념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